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1에서 수열에 대해서 배우면서 두 가지 수열,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등차수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AN이라고 하는 일반항을 생각해보면 A1 플러스 D의 N-1 이렇게 되는 형태니까 결국 n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n에 대한 1차식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d가 양수면은 점들이 이렇게 찍히면서 계속 증가하고 d가 양수면 점들이 계속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등차수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n을 극한을 취해주게 된다면 얘는 항상 발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그래서 등차 수열이 수렴하는 경우는 공차가 0인 상황밖에 없는데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극한을 따로 다루진 않습니다. 등차 수열이 수렴하는 경우는 공차가 0인 상황밖에 없으니까 그 외에는 다 발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양의 무한대든 음의 무한대든. 자, 반면에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보겠지만 우리가 이 공비 R에 따라서 첫째 항의 R의 n-1제곱이라고 했을 때 이 R의 범위에 따라서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등비수열이 언제 수렴하고 언제 발산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등비수열에서 이제 수렴하냐 발산하냐 라는 것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비 R이 된다는 거죠. 이 A1이라는 건 처음에 어떤 하나의 값이 존재하는 거니까 어떤 값에다가 그냥 계속해서 R이라고 하는 것을 곱해준다 라는 개념이니까 어떤 R을 곱하냐에 따라서 이 값이 발산하느냐 수렴하느냐가 차이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2, 4, 8, 16 이런 식으로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을 해본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쭉 갔을 때 발산하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반면에 내가 1, 2분의 1, 4분의 1, 그 다음 8분의 1, 16분의 1 이런 식으로 수열을 만들어 본다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공비가 2분의 1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로 수렴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 수렴하고 언제 발산하는지를 어떻게 판단을 해볼 거냐면 y는 R의 n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한번 간략하게 그려서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수1에서 지수함수를 배울 때 이 밑이 0보다 크고 1이 아닌 형태에 대해서만 그래프를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R이 1보다 큰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자, R이 1보다 크다면 우리가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떠올려 봤을 때 이러한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그런데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들만 하나씩 하나씩 찍히는 형태가 돼요. 그러면 내가 원래 증가하고 있는 이 그래프 안에서 점들만 하나씩 찍히는 상황이니까 얘는 계속해서 발산한다, 계속해서 커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R이 1보다 크다면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R이 0과 1 사이라고 한다면 자,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R이 0과 1 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 상에서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감소를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n은 자연수니까 이렇게 한 칸씩 떨어지면서 점들만 찍힐 겁니다. 그럼 이 빨간색 점들은 결국 이 x축에 수렴하게 될 거니까 R이 0과 1 사이라면 얘는 수렴하겠구나. 근데 어디로 수렴하느냐? 0으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수인수 중에 지금 빠진 게 R이 1일 때인데 자, R이 1일 때라는 것은 Y가 그냥 1이라는 거죠. 그냥 상수함수가 나오는 거니까 결국 얘도 수렴한다. 근데 어디로 수렴하느냐? 1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0보다 큰 수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R이 0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공비 R이 0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0, 0, 0, 0,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도 수렴한다. 그래서 얘도 0으로 수렴한다. 자, 그 다음 이제 음수인 상황. 공비가 항상 양수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비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될까? 자, 공비가 음수일 때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요것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이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 라고 한다면 R의 n제곱이라고 하는 식을 봤을 때 처음에는 R이 되고 그 다음은 R의 제곱, R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데 지금 간단하게 마이너스 2분의 1로 시작을 해볼게요. 처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마이너스 1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음수, 양수, x축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음수가 번갈아 가면서 점점 이 값 자체는, 절대값 자체는 0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을 때도 0으로 수렴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R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죠. 그래서 얘는 발산한다. 자, 그럼 마지막 남은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R의 n제곱을 R이 마이너스 2인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처음 시작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은 4, 그 다음은 마이너스 8, 그 다음은 16, 마이너스 32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음수, 양수, 음수, 양수 하면서 점점 값이 커지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수렴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R이 0과 1 사이일 때, 그 다음에 R이 0일 때, R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 그 다음에 R이 1일 때가 수렴하는 경우예요. 자, 그 다음 발산하는 경우는 R이 1보다 클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가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얘가 언제 수렴하고 언제 발산하는지를 간략하게 이렇게 살펴봤고 그것을 정리한 게 여러분들 교과서 23페이지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 해가지고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별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얘가 수렴하고 언제 발산하느냐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등비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여기에서 0으로 수렴할 때는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다. 그래서 얘네 둘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R이 1일 때랑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가 수렴하는 경우인데 그 둘이 수렴하는 값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자. 자, 지금 그러면 이 형태에서 공비 R이 어떤 범위 안에 있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0.7이라는 것은 절대값이 1보다 작은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수렴한다. 근데 어디로 수렴하느냐? 0으로 수렴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얘는 발산한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루트 2. 자, 마이너스 2루트 2 또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루트 2도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얘도 발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4번.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핏 봤을 때는 공비가 3분의 5처럼 보이지만 여기가 3의 제곱 2n제곱이기 때문에 얘를 다시 한 번만 써보면 9분의 5의 n제곱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결국 9분의 5라는 것은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얘는 0으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 2분의 1의 n제곱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자. 자, 일단 2분의 1의 n제곱이라는 것은 공비 r이 2분의 1이니까 얘만 봤을 때는 이제 수렴하겠네 라는 것을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얘가 곱해져 있죠. 코사인 n파이가. 그러면 코사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n이 자연수일 때, 자, n이 1이라고 한다면 코사인 파이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고, n이 2라고 한다면은 코사인 2파이니까 1이 되고, n이 3이면 다시 마이너스 1. 그래서 1 마이너스 1이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부호가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하는데, 이 앞부분에서 2분의 1의 n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거기다 마이너스 1 곱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엔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수열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은 1보다 절대값이 작기 때문에 따라서 수렴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 수렴하는 값은 0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보시면, 자,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자 라는 건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핏 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문제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모에서 가장 밑이 큰 수로 분자 분모를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5의 n제곱이 분자 분모를 나눠주시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5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 플러스 1제곱 분의 5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4의 n제곱. 자, 그러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3 곱하기 5분의 3의 n제곱 분의, 자, 5 곱하기 5 더하기 5분의 4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5분의 3이나 5분의 4는 모두 다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수이기 때문에 5분의 4의 n제곱도 0으로 수렴하고 5분의 3의 n제곱도 0으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결국 5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3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도 마찬가지로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해보자.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3의 n제곱이 밑이 큰 상태이니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으로 분자 분모 나눠주시면 1 플러스 3분의 2의 n제곱 분의 3분의 4의 n제곱 빼기 3분의 2의 n제곱이 돼요. 자, 그러면 3분의 2라는 것은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3분의 2의 n제곱은 0으로 수렴하게 돼요. 자, 그런데 3분의 4라는 것은 1보다 큰 숫자이기 때문에 3분의 4의 n제곱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결국에는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 5가 있어서 헷갈리지만 3이 밑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분자 분모를 3의 n제곱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5 곱하기 3분의 2의 n제곱 빼기 1분의, 자, 분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6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의 n제곱은 0으로 수렴하게 되니까 결국 마이너스 1분의 6이 돼서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보시면, 자, 3번은 밑을 분자 분모를 얼마로 나눠줘야 될까요? 지금 대충 보면 3으로 나눠야 될 것 같지만 지금 여기가 4가 숨어져 있다. 그래서 4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분자 분모를 4의 n제곱으로 나눠야 한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분의 3의 n제곱 더하기 1 분의 4분의 3의 n제곱 빼기 4분의 1의 n제곱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은 어차피 n제곱해도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0으로 수렴, 0으로 수렴, 0으로 수렴하니까 최종적으로 0으로 수렴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얘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2의 세제곱 8이 숨어져 있으니까 분자분모를 2의 세제곱으로 나눠줍니다. 2의 3n제곱으로. 자, 그러면은 1 더하기 8분의 3의 n제곱 분의 8분의 9의 n제곱 빼기 8분의 5의 n제곱이 돼요. 자, 근데 8분의 3이나 8분의 5는 r이 1보다 절대값이 작기 때문에 얘네들은 0으로 이제 수렴하게 될 거고 8분의 9는 1보다 큰 숫자이기 때문에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판단할 때 분모가 밑이 가장 큰 걸로 나눠주는데 이런 식으로 숨어 있는 경우를 잘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에서는 이제 r이 0보다 클 때 다음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해보자. 그럼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대로 범위를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r이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r이 0과 1 사이일 때, 자, r이 0과 1 사이라고 한다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이라는 것이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의 n제곱 분의 1 마이너스 r의 n제곱이라고 한다면 1 플러스 0분의 1 마이너스 0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1로 수렴한다. 자, 두 번째, 이번엔 r이 1이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이라는 것은 1로 수렴하게 되니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의 n제곱 분의 1 빼기 r의 n제곱은 2분의 0, 그래서 0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세 번째, r이 1보다 크다면, 자, r이 1보다 크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이라는 것이 발산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을 분자분모 나눠줍니다. r의 n제곱분의 1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r의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r의 n제곱분의 1이라는 것은 r분의 1의 n제곱과 같고 r이 1보다 크니까 r분의 1은 1과 1보다 작은 숫자가 되죠. 그리고 양수라고 했으니까 결국 절대값이 1보다 작은 형태.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0으로 수렴하겠구나. 그래서 결국 0 플러스 1분의 0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r이 어떠한 값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최종적으로 수렴하는 값들이 서로 다 달라지더라. r이 1일 때는 이렇게 되고 r이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처럼 여러분들 이런 계산들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4번 보시면 다음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아까 우리가 했었던 이 기준에 맞춰서 나눠서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r이 1보다 클 때, 자, r이 1보다 크다면 방금 전에 했듯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이 무한대로 발산을 하는 상황이니까 분자분모 r로 r의 n제곱 나눠주시면 r의 n제곱분의 1 더하기 1분의 r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0으로 수렴하게 될 거니까 결국 r로 수렴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r이 1이라고 한다면, 자,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r이 1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2분의 1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그냥 대입해 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이번엔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면, 자,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은 r의 n제곱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R의 n 플러스 1제곱이라는 것은 1 플러스 0분의 0이 돼서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이라는 것이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얘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지는 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커지고 음수, 양수, 음수, 양수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발산을 하는 거고 큰 숫자로 발산을 한다 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똑같이 처음에 R이 1보다 클 때를 따져봤듯이 그냥 R의 n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R을 분의 1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R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R분의 1이라는 것은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R분의 1은 마이너스 1보다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얘가 음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R분의 1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지니까 얘가 0으로 수렴하게 되고 따라서 R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마찬가지로 첫 번째 R이 1보다 클 때 생각해 주시면 자, R이 1보다 크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의 2n제곱인데 분자 분모를 R의 2n제곱 나눠주시면 되죠. 그래서 R의 2n제곱분의 1 더하기 1분의 R의 2n제곱분의 R 더하기 R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도 0으로 수렴하고 얘도 0으로 수렴하고 얘도 0으로 수렴하니까 결국 0으로 수렴하겠다. 자, 두 번째 R이 1이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1이 되는 거니까 결국 1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면 자,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면 마찬가지로 R의 2n제곱은 0으로 수렴하고 R의 n제곱도 0으로 수렴하니까 결국 1분의 R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의 2n제곱분의 R 플러스 R의 n제곱이라고 한다면 결국 1분의 R 그래서 R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R이 이번에는 아까는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를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넘어갔는데 R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R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자, 첫 번째 분모는 1 더하기 마이너스 1의 2n제곱이니까 얘는 무조건 1이 돼요. 그래서 분모는 2로 이제 고정이 되는 상태인 거고 분자만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해보면 n이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 n이 짝수일 때는 얘가 1 되니까 0 홀수일 땐 마이너스 1, 0 그래서 마이너스 1과 0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발산한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R이 1보다 클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되면서 결국 얘를 AN이라고 했을 때 AN이라는 것이 0으로 수렴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R의 범위에 따라서 이 수열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생각 넓히기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극한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조건 1과 조건 2에 따라서 선영이는 A, 경수는 B라는 답을 얻었대요. 그러면 각각 어떤 조건을 선택했을지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조건 1로 풀어보시면 A가 B보다 작기 때문에 분자 분모를 B의 n제곱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분의 A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A 곱하기 B분의 A의 n제곱
더하기 b가 되겠죠. 그러면 b분의 a의 n제곱이 0으로 수렴하니까 얘가 0으로 수렴하고 얘도 0으로 수렴하니까 결국 남는 게 b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수가 조건 1로 푼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자, 선영이는 a를 얻었다고 했으니까 자, 조건 2도 한번 해보면 a가 b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자 분모를 a의 n제곱으로 나눠줍니다. 1 플러스 a분의 b의 n제곱 분의 그 다음에 a 플러스 b 곱하기 a분의 b의 n제곱이 돼요. 마찬가지로 a가 b보다 더 크기 때문에 a분의 b의 n제곱이 0으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게 돼서 결국 남는 게 a다. 그래서 조건 2로 푼 것은 선영이가 조건 2로 풀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등비수열이 공비 R의 값에 따라서 언제 수렴하고 언제 발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문제에서 적용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